중국의 규제 여파가 이런 증시나 뭐 부동산 맞아요. 업체에만 네.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가장 크게 또 부각이 됐던 게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그 가상화폐가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마라. 그냥 그 거래소까지도 네. 예, 통제하고 그다음에 뭐 채굴이나 이런 거 다 하지 마라. 지난 금요일에 주가 다 빠졌잖아요,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에버그란데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많이들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불법화하겠다라는 초강력 규제를 시사했는데요. 24일 발표한 통지문에서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 선전 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이나 불법 자금 모집, 사기, 다단계 판매, 돈 세탁,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지금 다 집어넣은 그렇죠. 건데 이런 위법 범죄 활동을 번식시켜서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말로만 들어도 저는 무섭게 되게 경고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과 거래를 모두 다 일리걸하게 바라보겠다는 거고 또 중국 사용자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도 막고 또 해외 그런 거래소가 중국 거주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모두 다 금지를 시키겠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In terms of cryptocurrency.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했다라고 외신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의 초강력 규제가 시사가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사흘 연속해서 급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에 나왔던 브레이킹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등 모든 가상화폐 시장이 몇 거래일 동안에 한 10% 폭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규제는 사실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도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고 이번에 좀 더 강하게 옥을 쥘 거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타격을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당장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도 이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영향이 크게 미쳤는데 제가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6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뭐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도 그렇고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총 6가지 종목입니다. 화면을 보면 지금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참고로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시장 움직임을 표현을 하죠. 국내에서는 빨간색이 상승장을 의미하지만 미국에서는 빨간색이 하락을 의미합니다. 페이팔, 스퀘어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인데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데 이들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모두 하락을 했고요. 또 예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로빈후드도 현재 7종의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디지털 지갑,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로 떠올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나스닥에 상장한 종목인데 역시 중국의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 소식에 2.3% 약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있죠.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는 잘 모르시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로 더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큰 손으로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으로 역시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2.7% 급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어 블록체인이라는 채굴 업체가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 5위 안에 오르기도 했던. 라이어트를요? 네, 꽤 큰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이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5%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시장 보면서 엔비디아는 왜 빠졌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반도체 업체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만 유독 1.7% 빠졌는데 왜 빠졌지?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비트코인 채굴에 맞아요.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암호화폐 관련주로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거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독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던 원인도 이런 이슈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뉴스 그리고 증시 영향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텐데
제가 6개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 표를 보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니까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 정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초강력 규제를 펼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인가. 예, 예,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문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 Climate Targets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량이 큰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첫 번째 이유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자체 법정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간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골자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인 전력량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되게 중요한 기사가 떴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오늘 새벽에 나왔던 보도 내용이었는데 중국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헝다 위기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사실은 도사리고 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위기는 바로 전력난이라는 겁니다. 전력난이요? 네, 이걸 차이나 파워 크런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석탄 등 화석 연료 발전을 규제해 전력 공급이 활발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 가동을 멈추는 곳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제조업은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공장이 전력난이 심화되면 전 세계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동산, 뭐 레버리지에 따른 헝다의 파산 위기 가능성보다 더 크게 위험을 지금 미칠 수 있는 게 이 전력난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력난이 심해지고 있냐면 내년에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이 동계 올림픽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포부가 전 세계에 우리는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 들어서 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가 봐. 그러네. 오늘 하늘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음. 지금 지난주에 나이키 실적 보셨죠? 페덱스나 코스코. 그렇죠, 봤죠. 예. 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게 그러니까 매출 부진, 결국에는 공급난 부족, 공급난이죠.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뜩이나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중국 정부가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왜 중국이 이 시점에서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국이 일단은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렇죠. 나라예요. 많이 쓰는 나라고 뭐 다른 나라 뭐 공장이라든지 뭐 본인들의 공장도 뭐 전기값이 싼 곳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석탄이 부족하다던가 전기값이 너무 오른다던가 그래서 뭐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도 그쵸.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뭐 천연가스 비롯해서 석탄까지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전 세계적인 숙제이긴 한데 중국이 유독 더 공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간 전기 소비량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에만 사용되는 전기량이 아르헨티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영향력이 미미한데 그래도 다행인 건 중국 쪽만 국한돼서 본다면 지금 이제 도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채굴 전력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중국의 전력 상황이 소모량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규제라든지 뭐 친환경 채굴을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일면서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 한 2019년만 하더라도 70%를 차지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 현재는 40% 수준까지 이 쉐어를 낮춘 상황이고 중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 전력망이 꾸준히 낮아지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낮아진 줄 아세요? 어쨌든 하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채굴 하던 그쵸. 업체들이. 네. 그럼 그 업체들이 문을 닫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옮긴 걸까요? 옮겼나요? 네, 뭐 텍사스 같은 데로 옮기기도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업체들이.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옮긴 곳들도 덜어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나의 밥벌이를 그쵸. 규제 때문에 끝낼 수는 없으니까 텍사스 같은 데서는 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하면서 간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이 다른 나라로 옮기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진짜 맞는 말이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도 중국 내에 본사를 둔 곳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중국이 계속 강력하게 시사를 하다 보니까 뭐 베이징에 있던 거래소가 헤드쿼터가 싱가포르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이 정도 이유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앞서서 제가 제시했던 이유가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하려는 CBDC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민간 디지털 화폐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 디지털 화폐를 사라지게끔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의 핵심은 우선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들의 포부가 담긴 디지털 위안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 부정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 끌고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아예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통제는 하되 내 손아귀에 넣어서 통제는 하되 아예 죽일 수는 없는 그런 건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을 한 것이니까 약간의 스탠스가 다른데 그래도 우리 손아귀에 들어서 통제를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이제 최근에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앞서 코인베이스 설명해 드렸는데 코인베이스가 정부 규제를 고려해서 가상화폐 대출 상품인 랜드 출시 계획을 결국에는 철회를 했습니다. 규제에 따른 여파였겠죠. 그리고 미국 연준도 역시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BDC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주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가더라도 제대로 빨리 가는 것보다 오히려 신중하게 제대로 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9월 FOMC에서는 직접적으로 언제 CBDC를 발행할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래도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도 하루빨리 이 시스템을 안착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이슈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엄청 뜨겁게 발의가 됐었어요. 지난주 이제 24일에 나왔던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에서는 4개 사업체만이 원화 마켓을 유지하게 됐고요.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제외한 코인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마켓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29개 거래소가 24일까지 살아남은 건데 워낙 입금이 안 되는데 굳이 다른 25개의 거래소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커서 결국에는 4개 거래소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한국 정부가 원했었던 그런 방향, 거래소의 질서 있는 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국내에서도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트렌드인데 그 강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혹시라도 암호화폐나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조금 읽으면서 안전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 했었어요. 지금도 한 100개, 지금은- 200개 있다는 아니, 100개면 얼마야? 없어요. 터무니없는 얘기 있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고 경험자로서. 예. 경험자로서 네. 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참 이게 그 코인 거래라는 게 무서워요. 24시간 거래다 보니까 한 번 여기에 내 돈이 들어가면 계속 보게 되는 그쵸.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얼마지? 혹시 올랐나? 계속 이렇게 자다가도 잠이 깨면 막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러다가 나의 생활이 좀 망가지겠다. 그래서 이제 좀 코인이 확 꺾이는 순간에 저는 다행히 안전하게 빠져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보셨어요? 전 안 했죠. 아. 전 안 하고 저는 성격상 하면 그거 미쳐있걸요 아마? 그거만 할걸요? 그거만?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암호화폐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래서 안 하는 나이가 뭐 그냥 가볍게 보시고 여기 나왔던 기업들 아까 쭉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혹시 투자 많이 하는 종목들이니까 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이 안 되잖아요, 잘. 그렇죠. 조금만 해봐라. 아니면 많이 번 거야 해서 조금 잃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봤더니 그 좀 다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소 많이 좀 하는 경향이 있어. 코인 거래를요? 코인이 아니고 코인 관련된 주식들. 아, 아까 뭐 라이어트, 블록체인,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마이크로 코인베이스, 스트래테지 같은 게 그런 그렇죠. 것들을 하시지 않아갖고 좀 주의를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제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또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진짜 미국 주식 이야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